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됩니다. 양희삼 목사님 그리고 해문 스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고품격 맞습니까? 진짜 항상 할 때마다 이게 고품격 우리가 맞나? 저품격이라 소개할까 그러면? B급으로? 네, 다 우리가 하는 건 다 고품격입니다. 네. 이 정도 우리가 또 얌전하게 점잖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방송하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예. 제가 막 억지를 막 옆구리에 찔러가지고 대답을 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열린 도착 환영식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한 달 넘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목사님, 네.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김건희 여사 도문불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좀 시작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명품백이잖아요. 네. 실은 이제 뭐 제가 서울의 소리에서도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는 게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게 방송이 되고 나서 언론에서 보도를 안 했습니다. 처음엔 보도를 안 했어요. 뭐 그러다가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 누구는 어찌 보면 정권의 권력에다가 최고 권력에다가 이게 지금 대항하고 어찌 보면 목숨 걸고 한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보도가 안 될 수 있나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사안 자체가 네. 이게 뭐 명품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도가 되고, 이제는 뭐 거의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일 텐데, 결국은, 요 명품백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겠죠. 소나기는 일단 피하자. 예, 뭐 어찌됐건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대통령실 내에서도 두 가지 막 주장이 계속 나온대요. 아, 이쯤 됐으니, 이쯤 되면 괜찮으니까 이제 뭐 얼굴 비치자라고 하는 부쪽과 한쪽은 아니다. 아직 분위기가 안 좋다. 총선 전까지는 좀 잠잠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얼굴 내 비치자라고 하는 편이 누구일까, 과연. 예, 본인이 아닐까. 저는 내비치자가 이겼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글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진하고 있겠죠. 네. 저는 뭐 그 김건희 여사의 잠적이 그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못 왜냐하면 견뎌요, 이게 잘 그때까지? 생각해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두문불출이다. 예. 이게 그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누가 안 보인다고 이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건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안 보이면 무슨 맞아요. 일 생긴 거 아니냐. 예, 예, 전 세계 언론들이 궁금해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영부인이 한 달 안 보였다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냐. 보통 영부인들 한 1년씩 안 보여도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네. 예, 김건희 여사 참 대단하다. 이 사람들이 안 보여주고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 나름대로의 인기, 안티까지 포함해서 본인의 인기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있는데. 근데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요. 네, 본인. 저는 그렇게 자명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설이 오기 때문에 설날 갑자기 그 일소된 쇄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복 입고 어딘가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저로의 패션 찬스를 놓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패션 찬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네. 선문시장에 나타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설에.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는 항상 과잉 해석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측 불가능이잖아요. 자기들 멋대로니까. 네.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뿅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해요. 어찌됐건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뭐 온갖 사진의 센터 본능에다가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겠는 대통령실의 사진에 이 정도인데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김건희 여사는 지금 한 달 정도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화면에 등장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뒤에서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거를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요. 예, 충실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늘 기대하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조마조마 바라보고 있는 이 개식용 금지법 얘기 할 수 있는데요. 이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식용 금지법 결국 저는 좀 상당히 뒤로 물러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개장수들이 200만 네, 마리의 네, 개를 네. 용산에 풀겠다고 막 협박하고 또 그 관련된 그 보상 관련된 예산이 지금 약 4조 원이라고 하는데 예. 개 한 마리당 200만 원씩 보상해 달라고 강경하게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좀 뒤로 딜레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뭐가 됐어요, 또. 와. 그 화끈하게 전격적으로 처리되는 거 보면서 역시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작동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 개식용 금지법 김건희 여사 통과하는 걸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대단히 특수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보통 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붙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간에서.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이에요. 예.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 대법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청렴도에 대한 생각이 그 법안에 영향을 미쳤다든지 뭐 민식이법인가 큰 희생을 당했다거나. 예, 그런 뭐 사회적인 엄청난 이슈가 네, 있을 네. 때 그 법안에 이름이 붙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그 개식용 금지법이 김건희 법이라고 이름이 붙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라는 특별법까지 있어서 아마 대한민국의 헌정 역사상 법안에 이름이 2번 붙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개식용 금지법 김건희법은 통과되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남았는데 네. 예, 이 특검법 처리가 된다면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상 다시는 제기되지 않을 법안에 2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아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얘기는 도이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이치법.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보통 이제 본인이 그렇게 사실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네.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니까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어떤 법안에 대해서 뭔가 지분을 가진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본인 이름을 땄다기보단 본인이 네. 엄청나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만약에 제가 김건희 여사라면 되게 기쁠 것 같거든요. 본인의 네. 영향력이나 그쵸. 또 본인이 뭐 정말로 걔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면 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게 지향점이 맞구나. 네. 그래서 그런다고 한다면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고맙다. 내지는 뭐 감사하다. 내지는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그렇죠, 나아가니까 그렇죠. 좋다. 이렇게 뭔가 한마디라도 논평이라도 뭔가 나와줬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네. 근데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네.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나기 피하기 작전. 예. 소나기 무슨 예. 소나기가 오는데 피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나타나면 명품백 딱 인상이 또 들 것이고 뭐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니까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그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 보죠? 근데 다들 조용하잖아요. 권익위가 원래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건데 아무 엉뚱한 그 짓이나 신경 안 하고 쓰고 네. 그다음에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네. 명품백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다들 조용조용히 하고 언론에서도 그 얘기 지금 안 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나오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건은 개식용 금지법은 사실 그 애견 반려견을 키우시는 단체라든지 개 관련된 사업 하시는 분들이 먼저 환영 성명을 내고 김건희 여사에게 이 휴대라고 뭐 고맙다 그러고 개식용 화환이라도 금지법을 보내야죠. 해서 감사하다 뭐 이런 멘트가 네,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언론과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명품백 사건 이후로.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 개식용 금지법 관련해서 제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네. 이 법안 안 통과 나오고 관련된 별로 없어요. 인터뷰가 개장수 인터뷰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2025년 이후부터는 네. 개들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언론과의 관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제 개장수의 목소리를 빌어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좀 비난하는 그 기사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좀 김건희 여사 얘기는 항상 조심스럽지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안 좋은 것과 별개로 그 개식용 금지법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그 열정은 상당히 높이 사고 또 결과적으로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일에 이제 고만 관여하시고 이제 개식용 금지법이나 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그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부처님 사리 모셔오는 거 이런 거 김건희 여사가 한번 직접 제안해줘가지고 그 물꼬를 튼 적이 있는데 이런 그 공익적이고 좋은 일 쪽에 좀 머리와 열정을 좀 쏟으시면 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는 아주 친화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무슨 뭐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거의 낭떠러지 수준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터지고 유튜브에 보도가 되고 나서도 언론에서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네.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도가 되는 걸 보면서 이 고민의 좀 폭발력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네, 이거는 안 눌러지네, 이거는 안 네. 먹히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언론에서도 그 이후로 계속 뭐 조선일보 마찬가지, 심지어는 뭐 그 사과로 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런- 남편하고 떨어져 살아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했죠. 그런 네. 걸 보면 아마 좀 이건 좀 사안이 다르네 하면서 좀 몸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난달 24일에 성탄 대축일 미사 때도 대통령 부인 안 나왔고 성탄 예배도 대통령 혼자 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안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안 보이게 만든 그 명품백 사건이 네. 사실은 본인에게 치명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동안의 네. 행보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나올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제가 이제 그 냉정한 눈으로 이렇게 보려고 네, 하는데 제일 냉정하게. 김건희 여사는 명품법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저는 때문에? 거꾸로 물론 이제 그 특검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없다는 걸 김건희 여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본인도 언론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명품백 사건 전에도 이미 그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과 김건희 여사의 사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좋지 않은 거 맞아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왜냐 한국 전통사에서 벌써 김건희 여사 딱 보면은 이제 그 꼰대 아저씨들 눈에 벌써 딱 거슬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오. 예.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특검법도 특검법이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 이를테면은 우리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 건 승산이 없다라는 최종적 판단에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랬을까 과연? 네. 근데 그건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그런 걸 인정하죠? 그러면 거의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작전을 쓴 거죠. 우리는 승고. 지금 우리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안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숨고 다른 새로운 그 세팅으로 새로운 얼굴로 이 총선을 치르고 전국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인가요? 그게 대표적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약간 미스테리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나르시스트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늘 옳고 최고 인기가 있고 그거 같네. 점괘가 나왔나 보다. 요즘 천공도 안 나와요. 네, 천공도 안 나오죠. 보여요. 예, 네. 천공은 어디 숨었을까요? 아니 최근에 보면은 거의 이제 무속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실에. 그래서 과연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뭐 태도가 바뀌었을까, 뭐 행동이 바뀌었을까 싶지만 이게 한번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마약 중독처럼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무속에 빠지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코바나 컨텐츠 전시 기획할 때 문구 네. 하나 만드는 것도 물어봤대요, 부당한테. 그래요? 예, 그 정도인데 지금 대통령까지 된 상황에서 그게 빠져나올 수가 그렇죠. 없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더 네.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구조겠죠. 지금 만약에 더 그렇다면. 그럴 텐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누구의 판단이 아니고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 점괘가 그렇게 나왔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뭐 어쨌든 근데 안 보인다니까 어쨌든 그분도? 안 보이는 것도 고도의 자제력을 그쵸. 요구하는 건데 네. 그 상식적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전에 그렇게 자주 나오시던 분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늘 영부인 데리고 대동하고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어떤 판단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건 사실 고도의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요. 그 고도의 자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이 섰다는 건데 저는 그 판단이 그 우리가 아닌 다른 얼굴로 이 난국을 네, 돌파한다는 네, 네. 그 정교한 자기 작전이 있었는데 그 정교한 작전의 이제 선봉장으로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이 근데 생각했죠. 제가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네네. 제가 심리학 박사 수료거든요. 오. 그러니까 박사 공부도 오래 했고 강의를 10년 했어요. 예. 대학에서 보셨군요. 예, 그 심리학으로만. 네. 근데 솔직히 전략적으로 그런 전략을 썼다 하더라도 네. 한편으로는 신경질 나거든요. 그쵸. 그 사람이 뜨고 네. 그 사람 얘기가 계속 도배가 되면 네.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네. 혹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네. 그것과 무관하게 짜증나고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아까 말한 뭐 나르시스트 얘기했는데 네.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러다가 제가 다 뜨고 나 우리는 죽는 거 아니야? 못 이러면 견디죠. 불안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따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조금이라도 좀 변하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네.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통제불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만간 이분들이 설날 정도에서 나타나서 신년 인사도 하시고, 예? 하면서 이제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로 나타날까요? 어디? 시장에 나타날까요? 저는 뭐 대구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구로.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대구에서 나타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를 생각하면은 대구 아니고, 서울 어딘가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방송에서 한복 입고 와서 신년 인사 하실 것 같아요. 아. 제발. 제발. 왜 제발에 대통령 부인 보고 싶어서? 아니요. 저는 비위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나오면 저는 안 볼 거긴 한데 네. 나와줘야 또 언론이 질문도 할 거고 또 떠오르기도 하고 특검도 있고 하니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그동안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것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안 나타나면 네. 그동안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통령은 제가 볼 때 그 외모나 본인의 외모나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신경 쓰냐. 맞아, 정치는 여론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너무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 아니. 그 점에서는 대통령 굉장히 보면 강단 있고, 예, 그, 뚝심 있는 사람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뭐 아마 큰 생각 없으실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임기를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여론에 더 민감하고 우리한테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이렇게 속으로는 확인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 지난 시간인가도 말씀드렸지만 뭐 누구보다 지지율을 확인을 그 전광판을 보고 있었다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내면도 강하고 내면도 건강하에서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죠. 우리 지금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내면이 강한 사람 같지 보이지 않거든요. 열등감도 있고 뭐 우리 심리학 강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 보이기 때문에 제가 속이 허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율을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서도 쓰겠죠. 예. 그러니까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건 진짜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올해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2년 동안 기자회견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2012년 총선 때인가 인기가 없을 당시에 대통령 안 나왔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 박근혜 네. 얼굴로 사실 총선을 치렀었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리고 인기가 엄청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패싱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불안감은 없나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 이 사건이 뭐 윤석열 정권이 무능해서 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보이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이 기획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던 하나의 프레임 구상한 것 같아요. 대통령 자꾸 나와봐야 사진빨도 안 나오고 그 대통령이 또 그 실언을 한다든지 사람들과 길게 대화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대통령 얼굴을 자주 보이는 것보다 새로운 인물을 발탁해서 돌파하자.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를 통해서 선거의 여왕이 이 선거를 돌파해 나가는 형태를
로 가자라고 해서 한쪽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숨을 수 있도록 이렇게 꽹가리 울리고 북치면서 치어리더를 투입하자. 그래서 이목을 그 치어리더에게 집중시켜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방식을 누가 저는 분명히 설계했고 그 방식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년 기자회견 없었던 이유 설날에도 특별한 메시지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네. 인사 정도로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인사 정도로. 그게 바람직합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그렇게 세운 것이 지금 한동훈 저는 그렇게 보여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지만 네. 한동훈을 얼굴로 세우고 윤석열과 김건희 뒤로 감추고 그래서 한동훈과 이재명의 싸움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아시다시피 다 지금 친정부 편이고. 네.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정책이 있거나 알맹이를 가지고 뭔가 언론에서도 띄우지 않습니다. 다 이미지 같은데. 근데 그 이미지가 과연 얼마나 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그 계획 자체도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네. 예,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내실이 있고 준비되어 있고 하면은 언론이 좀 부추겨주고 도와주고 해서 뜨겠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총선 전에도 제가 볼 때는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총선 전에 무너진다고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생각보다 대응력이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치어리더를 투입해서 경기장의 분위기도 이렇게 좀 띄우고 사람들이 야구 선수보다 치어리더를 보면서 즐겁게 응원하고 네. 야구 선수 집행력 있는 대통령은 그 서민형 정책, 네. 생계형 정책 등등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법안이나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서 그 민생 정치 이미지를 아마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무슨 그 여러 가지 감세 조치라든지 맞아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30년 재개발 30년 재개발도 하고 특히 신용불량자들을 2천만 원 갚은 소상공인들을 신용불량 면제해 준다든지 또 갑자기 아파트 공급과 관련돼 가지고 재개발과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저리 대출이라든지 네. 이런 민생 정책 아주 좋은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대거 쏟아놓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포퓰리즘의 성격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총선 때까지 대통령은 그 행정의 집행자로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신용불량자 감면이라든지 감세라든지 네. 세금 환급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민생에 도움이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냈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도록 인기 정권에 대한 인기를 높이려고 할 거고 네. 정치적인 정무적인 부분은 치어리더로 투입된 안동훈 비대위원장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소위 김건희 리스크가 네. 트렌드 속에 감추는 꽁꽁 감추지 않고 그냥 세상에 드러내놓고 트렌드 속에 감추는 정책으로 가서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네. 자기는 선심 정책 안 쓰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정신이 그 대통령 한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윤석열은 한다면 합니다. 한 번 말한 거 지킵니다. 또 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R&D 예산 늘리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줄였잖아요. 이거 도대체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절대 트렌드가 되지 않고 일단은 개식용 금지법이라든지 아파트 저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네. 감세라든지 신용불량자 면제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책으로서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의 발언들은 누가 기억도 잘 하지 않고 묻혀가겠죠. 하여튼 그런 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민생의 구체적인 정책들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한 그 열기 트렌드 그 안에 아마 김건희 리스크를 숨기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네.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발언들과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속임수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속임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건물 재개발 시켜주겠다. 그러면 뭘 기대합니까?
국민들은 우리 동네 이제 집값 오르겠구나 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건축을 하는 분들 혹은 또 그 전에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의 이익인가? 이거 다 건축업자들 좋은 일입니다. 네, 그리고 건축업자도 시민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겠죠. 자기 네, 편 부자 네. 감세하는 동료 시민이라고 네, 생각하시겠죠. 부자 감세 네. 동료겠죠. 그러니까 부자들. 건축업자라기보다 건설업자 건설업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가 재개발되니까 재개발하면 아시다시피 이분들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사이에 집값은 뛰어 있고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이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 있는 사람들 편에서 부자 감세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겠다. 자, 요 타임에서 하나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다른 사람 얼굴로 어쨌든 뭐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썩 그렇게 그냥 딱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뜨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팬클럽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이제 본인들이 마치 뭐가 된 거예요. 네. 이제는 네. 이 한동훈 위원장 팬클럽 이름이 위드훈이래요. 네. 위드훈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건승코리아라고 해요. 잘 더짓네. 서로 근데 어쨌든 이름들이 멋있어요. 근데 네.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 네. 예로 김건희 팬클럽에서 국민의힘에 공문을 보내서 항의를 했대요. 뭐라고 도대체가 보냈고 왜 서로 항의를 하고 뭐가 문제인 겁니까 지금? 아셔요? 모르셔요? 뭐 이렇게 대답이 신중하게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팬클럽 아니 저는 이거 먼저 예,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무슨 팬클럽 전체주의입니까? 뭐 팬덤 정책 하지 말라 네, 그러는 뭐 개딸 전체주의 어쩌더니 네, 자기가 네. 하는 거는 뭐 팬클럽이고 그건 저쪽은 전체주의고 이런 아니, 거냐고. 그러니까 김건희와 한동훈 위원장을 네. 이렇게 바라볼 때 김건희와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안티의 입장에서 보면 얘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트렌드 치어리더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경기장이라 보면 이 사람도 훌리건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훌리건이. 훌리건들은 그냥 싸우는 게 원래 일이고 훌리건이 있어야 또 경기에 그쵸. 열기도 고조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얘들 정말 뭐 하는 거야 정말 수준 이하야 라고 볼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네.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 김건희 리스크라는 것을 저 멀리 밀어내고 있는 아주 좋은 방어기제예요. 이른바 세상 속에 숨긴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트렌드 속에 숨는 거예요. 자, 이게요.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네이버 카페 위드훈이라고 네. 하는 단체인데요. 이게 16일까지 17,4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천된 직후에 만들어졌답니다. 이게 2020년 7월에 한동훈의 소신을 응원한다 이런 취지로 네. 만들어진 단체이고 뭐 팬카페이고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제 존재감이 커지면서 이 팬클럽도 힘이 세졌다는 건데요. 네. 문제는 특검법 때문에 김 여사 리스크가 커지니까 여기에 왜 네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말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나서가지고 총대를 매야 되느냐. 지금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김건희 아니냐. 네, 짜증나서 네, 네. 미치겠다. 네. 김 여사 생각만 하면 열받아 죽겠다. 한 장관이 공격당하는 것도 너 때문이다. 네. 이런 취지로 지금 이 위드훈리에서 네. 얘기하면서 특검 상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렇죠. 이걸 언제까지 앞에서 호위무사처럼 막아주기를 바라느냐. 이러면 우리 한동훈이 죽는다. 그쵸. 이러면서 이 게시글이 나왔고 결과론적으로는 윤 대통령 부부 팬카페가 건승코리아인데 이게 이제 건사랑 옛날에 건사랑인데 이러면서 서로 간에 지금 위드훈이가 문제다. 네. 이러면서 건승코리아에서 열받아가지고 운영진들이 예. 국민의힘에다 공문 보내고 위드훈이 때문에 위드훈이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영분을 비방하고 특검 찬성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서로 갈리고 있다. 이거 얘네들 자제시켜야 된다. 이런 공문도 보내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세상의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돌발 변수겠죠. 네. 지금 정권 입장에서는 눈치도 없는 것들이 서로 이제 뭐 누구를 위한다 하면서 서로 지금 싸워버리는 형국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뭐 팬클럽이 대단한 건 아닌데 어찌됐건 이런 갈등이 보인다는 것 자체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 그쪽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막 대단한 이슈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 하다가 일어나는 건데 네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쭈 저것들 봐라 하면 서로 이제 감정 싸움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긍정적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는. 아니 저는 뭐 두 팬클럽의 충돌 훌리건들의 충돌을 정도로 생각하고 경기장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행위에 아직까지는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로 파생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취지 자체에서 보이듯이 김건희 팬카페와 한동훈 팬카페가 붙었다. 네. 네. 왜 붙었는지는 아마 크게 관심 없을 거고 이 훌리건들끼리 붙었다는 사건이 더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이 문제가 있다.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형태로 나아가지는 못할 거고 저는 예. 그렇게 갈 거라고. 이 정도가 네. 이게 지금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말하면. 네. 왜냐하면 이제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부부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얼굴로 네. 지금 힘을 얻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싫어요. 그쵸. 네, 싫어요.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 편이고 네. 나를 위해서 뭐 한다는 게 대의 명분이니까 그걸 대놓고 공격은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리전으로 이 팬카페끼리 서로 충돌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는데 네.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윤 대통령 쪽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으로 빚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바뀐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아마 근데 아직까지는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괜찮을 거고 아마 총선 전까지는 아마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보는데 총선이라는 게 만약 있으니까. 그런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 드디어 다시 김건희 여사께서 컴백하셔서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서 이제 새로운 이슈를 이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겠죠. 그럴 수 그러니까 이제 있겠군요. 저는 이렇게 예. 보여요. 예. 한동훈과 윤석열이 그렇게 크게 사이가 틀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틀어지진 않는다. 그 한동훈 입장에서는 절대 특검법을 뭐 받아들인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할 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네. 어디든 존재하는 그 간신배들. 그렇죠. 이제 한동훈 밑에 붙어서 한동훈 편에서 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속삭거리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한동훈이 네. 지금 뽕 맞았잖아요. 뽕 맞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 말 들어야 되나 하다 보면 금이 가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래서 이게 새로 이제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종교 지도자와 함께 종횡무진 질문하고 그냥 가르침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군요, 우리가. 같이 얻어보는 이런 시간. 해문양이삼의 종횡무진.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